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 극심한 양극화로 몰락하는 중산층, 싸우기만 할 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대중을 현혹하는 독재자까지. 언뜻 오늘날 이야기로 들리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건 로마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에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먼 거울로서 우리의 현재를 반영한다. 영원히 전 세계를 지배할 것만 같았던 로마가 어떻게 쇠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추적함으로써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로마가 현대 사회에게 무엇을 알려준다는 걸까요? 로마 공화정 시기, 사람들은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렸습니다. 로마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전쟁에 한번 참여하면 5년, 10년 뒤에야 돌아올 수 있었죠.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남은 가족들은 상당한 이율로 세넥스라 불리는 특정 기득권자에게 돈을 빌려다 써야 했습니다. 동시에 로마에는 노예가 넘쳐났습니다. 전 세계를 전복하면서 생긴 수백만 명의 노예는 세금을 많이 낸 세넥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자리가 무료로 일하는 노예한테 모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동은 모두 노예에 차지고 고차원적인 일은 교육을 훨씬 많이 받은 스넥스 후손만 할 수 있었죠. 중산층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실업률이 70, 80%에 달했으며 이들을 보호할 사회보장제도 또한 전혀 없었죠.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은 빚을 갚기 위해 처음에는 토지를, 그 다음에는 집을 내놓다가 결국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돌아온 군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족들이 모두 노예가 되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불평등으로 중산층이 붕괴된 것입니다. 중산층이 하수도 시설도 없이 쓰레기와 함께 생활할 때 세넥스는 중산층으로부터 이자 토지를 받으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에 오늘날 정당과 유사한 조직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진보당과 같은 역할을 하며 대중의 의견을 변호하는 민중파 포퓰라레스와 세넥스가 차지하고 있는 원로원을 지지하는 보수당 오티마테스가 그것입니다. 사회 자체가 이렇게 양분되는 경우는 역사상 로마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권력이 왕이나 종교에 있었기에 진보나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오늘날 정당처럼 포퓰라레스와 오티마테스 또한 선거를 통해 그 수도권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노력에도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그들은 극단적으로 상대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곧 상대당의 몰살과 관련법 폐기의 수순으로 진행되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양상은 점점 더 과열되었고 로마 공화정 마지막 30년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치적 혼란은 결국 독재의 탄생, 황제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로마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대식 교수는 현재 사회 또한 두 가지 이유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기계입니다. 로마에서 노예가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반적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계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화를 통해 엄청난 부를 올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일자리를 잃습니다. 세계화를 통해 혜택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 경험이 풍부한 고소득층은 세계화로 기회가 많아지면서 소득이 더 높아지지만 저소득층, 중산층은 세계화로 인해 경제만 더 치열해지고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비율은 20대 80 정도로 세계를 무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는 반면 내 고향, 내 국가, 내 민족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80%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세계화가 실상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지지율을 높이려는 정치가가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이민자를 막고 무역 전쟁을 펼치는 이유,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영국이 돌연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유, 스웨덴에서 신나치주의자이자 반세계화를 지지하는 스웨덴 민주당이 20%에 가까운 표를 얻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는 반세계화의 돌풍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에서 김대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불평등한 부를 다시 분배하고자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투쟁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공화정을 뒷받침할 중산층이 무너지자 결국 로마는 포퓰리스트 아우구스투스와 등장과 함께 제국으로 탈바꿈 한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각국의 강한 남자들은 오늘날 세계화로 촉발된 극심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자극하며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기계의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 세계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80%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한 포퓰리스트 리더들이 반세계화를 이끌고 독재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찰나했던 로마가 사라진 것처럼 지금 우리의 평화 또한 사라질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이것이 뇌과학자인 저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로마 역사와 현대 사회를 잇는 책을 쓴 이유일 것입니다. 잭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